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애초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발부가 됐어요. 판사가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은 아마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 그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반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소년원에 있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뭘 이걸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이건 중대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안의 중대성과 또 여론을 고려를 한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소년법에 보면은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구속영장이 그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구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조항이 있어요. 소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뭐 청구했다가 기각될 거 처음부터 청구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 지금 사건의 당사자들은 14세 갓 지난 소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4세 미만자면 아예 뭐 구속영장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근데 이거는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검찰도 부득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판사도 부득이하다고 본 거.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어떤 폭행 상해가 아니고 보복 폭행, 보복 상해, 보복 특수 상해가 됩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고 특히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보복적으로 그걸 가해하고 또 나가 있으면 또 피해자한테 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판사가 이거는 엄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학생의 그 SNS상의 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이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샀었는데 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어제는 아마 변호사도 그렇게 좀 눈물도 흘리고 좀 반성하는 빛도 보이면은 너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코치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 학생에게 중형을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나중에 석방되고 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 소년법 폐지하자, 소년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성인과 똑같이 하자. 그런데 만약 지금 이 학생 지금 별도의 소년 교도소가 없습니다. 성인하고 똑같이 수감되고 합니다. 거기에서 범죄 학습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또 나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혔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출소하고 나가지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 범죄는요, 중형 선고도 중요하지만은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좀 취업 알선도 시켜주고 교화도 해주고 이런 관찰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이 내려진 14세 그 가해자 소년 외에 또 다른 14세 가해자 소녀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소년 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빠져 있었어요. 이게 소년 사건이 개시되는 한 가지 유형이 뭐냐면 보호관찰소장이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 좀 이상하니까 조사해달라고 지금 통고가 된 상황이고요. 다른 재판이 지금 진행 중, 소년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B양은 빼고 A양만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B양도 이제 합쳐서 병합을 해서 이제 A양하고 똑같이 주범이니까요.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이 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청구를 할 겁니다. 이제 병합을 돼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A양 사례를 봤을 때 뭐 둘 다 같은 주범이에다가 똑같이 거의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A양 사례하고 똑같이 B양도 지금 청구가 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 재판 과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지금 뭐 성년하고 성인하고 같이 취급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치소는 이제 성인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려를 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으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굳이 징역할 필요 없고 소년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보호 관찰이라든지 소년은 처분을 지금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당히 조금 재질이
통합하다 봤을 때는 징역 내지 집행유예도 가능한 만약에 징역이 선고된다고 했을 때는 네. 소년 교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성인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 교도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글쎄 이제 어제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소년법 관련해서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가정 환경이 상당히 불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있었다 하는 쪽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법은 어쨌든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게 아닌가 싶어요. 소년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소년법을 개정을 해야지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년들은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그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가정 환경, 사회 환경, 학교 환경 이 우범 환경으로부터 차단을 하고 이 소년범들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출소 후에 감시와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호 관찰 중인데 보호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도 좀 살피고 해가지고 그냥 소년법 폐지한다. 그리고 소년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차단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저는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 그 나이의 기준을 낮추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소년법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소년법이 있고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논의되는 거는 14세 부분에 그건 또 형법에 있는 거예요. 소년법이 아니고 14세 미만자를 형사 무능력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예전 1958년도에 형법 제정할 때 만드는 나이고 2차 성징을 기준으로 지금 상당히 저희 아들도 12살인데 덩치가 조만합니다. 엄청 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한 13세 내지 12세로 낮추는 방향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약간 손질을 봐야 되지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을 하는 거는 지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관대하다고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소년법 개정 움직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